그러면 오늘 모신 두 분 토론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의 윤동열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개 기관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과 공공 부분에서 이제 별도의 차별성 있는 과제를 좀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쌍용 양회였다가 이제 CNE로 바뀌었죠. 저는 예전에 좀 이 관계가 있었던 게 잠수함이 넘어왔을 때 제가 그때 수색소대장을 하면서 쌍용 CNE 그쪽에서 제가 매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자꾸 나면서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컨설팅은 순차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 잘 수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워크숍도 잘 추진을 했지만 사전에 이제 이 의견 카드를 받아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그 니즈를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관리나 뭐 광산이나 업무 지원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청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노사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 맞게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조직이나 작업 환경 개선 쪽이 생각보다 이 부분에 좀 치중된 거라기보다는 좀 인사라든지 그렇지만 교육 훈련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휴가 휴일에 대한 개선, 업무량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노사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천관광공사하고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입할 때 이제 브레인 라이팅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관리 직군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생각과 그리고 생산 직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은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1년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로 갔었지만 이 순환 근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공 부분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모 공공기관의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철도 쪽인데 MZ세대와 그 기성세대 간의 제너레이션 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쌍용 CNE에도 얘기가 나올 수 있었고 사실은 김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인천공항공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재가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상당히 50대 이상이 뭐 44%고 40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74% 정도가 육박하다 보니까 20대는 거의 없고요.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른 쪽에서 바라봤던 거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좀 50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같이 모이고 식사 많이 하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 가지는 것 우리가 흔히 컬렉티비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직원들 간의 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제 아들 녀석도 대학생이지만 그렇게 모이는 건 좋아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화에 대한 차이에서 회식 문화 개선이나 수평적이라든지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반대적인 사항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다루어졌으면 한다는 게 좀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세대가 다시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 훈련이라든지 숙련에 대한 부분에 전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에 접근한 그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노사 부분보다는요 인사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개선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게 회사가 지금 안정적으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업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작업 조직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의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안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끄집어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긴 했지만
멘토링이라든지 특히 이제 직무순환이라든지 휴가휴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사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멘토링 매뉴얼 또 이게 관련된 이제 전문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는 또 HRD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도 이 관련된 체계를 좀 경력개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 잘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부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을 내면서 또 레이오프도 안 시키면서 잘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상 당연히 받을 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부드러우신 경우는 처음 봤고요. 예. 저도 제 제자 중에 노조위원장이시고 노조위원장 출신 한 3분 계세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전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게 참 그랬어요. 근데 마이크 잡는 부분 역시 저희 운동하실 때처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서 잡으셨는데, 예. 그 참여와 혁신을 얘기하실 때, 이게 다르구나. 요즘 노조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지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귀찮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MZ세대의 특성까지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천지사 하나 공공기관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저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그래서 특히 이제 세 개 기관이 합병이 되면서 관광사업부 같은 경우가 좀 규모가 크고 나머지 2개 사업부가 좀 작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연령대가 높지 않았나 하는 저는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연령대별로 차별이 있었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3가지 부분 노사 파트너십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하고 고용문화 개선이 있었는데 이 3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딱딱딱 넣어주셨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딱딱딱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성과 지표까지 측정해서 거기다 넣어 주셨지만 과연 각각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웃풋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딱 개선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여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젊은 세대는 3.02% 정도로 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50대가 3.76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이거 좀 T테스트도 너무 유효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어떤 부분의 인식에 의해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조직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현대차에 있을 때 기아하고 합병되면서 그때 이제 조직 관련된 부분들을 봤었는데 기아와 모비스와 현대차가 합병되면서 여러 가지의 인력들에 대한 상황들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재밌었던 부분인데 이게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발표를 위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확인을 또 하게 됐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MZ세대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더 추구를 한다. 꼭 그렇진 않아요. 제 아들을 보더라도. 금전적인 것에 대한 그 부분들도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 근로 관련된 시간 관련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임금 체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근로 시간을 줄이지만 내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터적인 사업처럼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또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충분히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니까 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식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임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너레이션 갭에 대한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대표 사장님이라든지 노조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거 키워드를 뽑아내는 기법을 썼잖아요. 뭐 협력이라든지 소통 그리고 이걸 갖고 또 워크숍을 또 실시를 했고 또 BPR도 했고 근데 BPR의 결과가 조금 리스트업이 된 걸 보면 사실 약간은 이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실시한 거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더 뭐 이게 작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 마지막 이 컨설턴트 분이 이제 생산성 본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고서라든지 이 아까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요. 그 생산성 본부,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선 거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설턴트가 없더라도 이 회사는 주도적으로 우리 공사는 주도적으로 이런 거 바꿔나갈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의미 깊었던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예,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좋은 사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님이 교수님이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손동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동희입니다. 두 기업의 사례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이제 공부도 되네요. 그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 발표하셨을 때 이제 느끼는 소감이 이게 일터혁신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설계돼 있죠. 그래서 그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 측과 어쩌면 이제 정부 측에서 선호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사실은 노사 파트너십이죠. 동일하게 균형을 갖춘다는 게 그 일터혁신의 결과로서 그 QWL이라든지 안에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워라벨 같이 그런 걸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태혁신을 하거나 또는 파트너십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도전을 할 때 노동자는 1차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거절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의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니면 노동 조건에 변동성이 있다면 just say no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래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지켜보는 정도. 세 번째는 그 잘 되는 부분이 예측된다 할 때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인천관광공사는 이제 마지막을 선택한 것 같다. 이제 노사관계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다른 여러 사례보다 노동조합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면서 나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나이가 60살 된 환갑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이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죠. 그 사이즈야 어쨌든지 공공기관에 속하는 두 개의 기관이 약간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하고는 다른 영역이 일단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쌍용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향토 그 영월 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향토적인 이미 산업이 됐고 다만 이제 관광공사는 나이가 젊고 그런 것 같아요. 신생에 가깝고 그래서 일단은 그 몇 가지 이제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사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쌍용은 노사관계 지금 파트너십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소극적이고 안정 전략인 거죠. 이게 파트너십 전략은 실제로는 안정화 전략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식에서 현재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좀 예방하자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쌍용 같은 경우는 약간 상대적으로 파트너십 프로그램 내용들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상의 정확한 이제 프로세스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그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약간 위계성이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CEO와 인터뷰나 면담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부 단위에서 여러 논의들을 거치잖아요.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상부로 올라오면 그 위에서 이제 검토하는 방식들이 진행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고서에도 보니까 이게 경영진 검토 결과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쭉 진행된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좀 작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속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이제 그 노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제일 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과정 자체가 형해화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결정이 그 프로세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마지막에 검토하면서 아마 경영진에서 상당 부분은 그 나온 그 토론 결과들을 적용하리라고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아마 그 디자인 팀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좀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쌍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됐으면 이게 향토 기업에다가 60년 됐으면 조금 더 뭐랄까 좀 선도적인 어떤 아젠다나 파트너십 의제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약간 그 갈등에 예상되는 지점들을 해소하는 데 좀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게 그 관리직 문제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관리직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나 여러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불이익에 대한 조금 부분들이 인식이 있다면,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을 그 노동조합하고 이제 협의를 만드는 구조가 들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관리자 대표를 선출하고 이제 노조 집행부와 이게 뭐 정기적으로 간담회하는 방식들의 그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조금 의외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관리직 이제 그런 경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리더십이 상당히 강해서 의사 이제 뭐 어차피 조합원을 대표해서 사측과 이제 교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갖춰 나갈 텐데 그렇게 노동조합의 힘이 교섭력이 상당히 강할 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재미있는 아주 특이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은 여전히 같은 얘기인데 그 관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일터 혁신 그리고 이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그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것은 그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 확답은 못 하는데 이게 일터를 기술적인 측면이든지 다른 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 파트너십을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생산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하는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이거든요. 이게 수평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회기술 체계라고 하는 거죠. 일터 혁신은 그 패러다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두 기업 사례가 모두 조금 그 내용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우리 그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자 초청 홈커밍데이, 해피투게더, 그죠? 뭐 이런 여직원 회원은 봉사활동은 좀 다른 차원이지만 대체로 이제 약간 이벤트적인 측면들이 좀 많아요. 다행히 이제 그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그 노사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화시켜 나간다는 건 되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그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 자체가 협력과 태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도 좋은데 결국 노사가 어떤 그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상당히 유의하다는 점이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 문제는 각 그 영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관광공사가 지금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별도 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 기존의 노사관계 지형하고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요. 이제 그것이 그 이 최근 세대라고 해서 보상에 대한 무시나 뭐 그런 관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절대적인 노동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에 대한 담론이 있다는 거죠. 그게 MG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담론이니까 그것이 성과 연봉제도 뭐 수용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성과가 낮은 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하는 게 있어서 제가 대단히 약간 독특하고 이제 배움들이 조금 있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뭐 끝으로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터 혁신과 노사 파트너십 사업의 어떤 전망,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관광공사도 그렇고요, 쌍용양해도 그렇고 그 기업 단위의 담벼락을 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 사업에 이제 약간 그 터닝 포인트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손동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줌으로 통해서 한 50여 분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질문이 한 2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질문 온 2개 사항 그리고 토론자 2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2 회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 들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함이 이영명 교수님 질문 주셨고요. 인천관광공사에 질문 주셨습니다.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관광공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줄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특히 이제 민간 여행사나 관광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임금 삭감이나 해고 이런 게 되겠지만 공기업은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교육 훈련 확대라든지 다른 뭐 대체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외부의 상황,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질문 주셨는데요. 2개 사업장 모두 아무튼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 파트너십 사업을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공통 질문으로 또 주셨습니다. 2 사업장에서 이 질문 2가지 그리고 2분 교수님의 토론 말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쌍용 CNE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홍경석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일터혁신 노사 파트너십의 시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노동조합의 모습이 조금 덜 보였다는 그 교수님 말씀에 같이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저희 노동조합에 참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희 교대 근무자들이 약 한 40%에 가까 40~50%에 가까운 비중인데 그분들이 스케줄 근무를 다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다 모시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저희 노동조합의 참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컨설팅을 잘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사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노사 파트너십이나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벤트성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고 교육 프로그램도 담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워크숍이나 이벤트성, 교육 프로그램 등에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한 군데서만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양 측면에서 알게 되면서 시너지를 조금이나마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또 추가로 관리직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 쪽에서 사무직, 영구직, 노동조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조업 마찬가지로 보면은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주된 포커싱이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근데 관리직도 당연히 같은 동료로서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특히 노동조합과 같이 고민한 것은 현장에 그래도 관리를 하시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은 더 나은 방향이 그래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도 그 제도적인 측면이라서 저희 또 사업장이다 보니까 본사 차원에서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쌍용 CNE의 지금 노동조합 고혜순 사무장님 와 계시고요. 또 직접 컨설팅을 수행했던 노사발전재단의 최영진 컨설턴트도 지금 같이 참석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컨설턴트 최영재입니다. 교수님 의견에 여기에 이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쌍용 CNE 컨설팅을 제가 우수 사례로 추천한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계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한 갈등 예방 컨설팅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많은 사업장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컨설팅을 신청하면 컨설턴트가 투입 때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해결 워크숍이 아니라 이제 문제 발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구나 이런 지도를 그려가지고 향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군 맞춤형으로 방법론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스토밍, 마인드맵, 그다음에 세대 간의 의견 교차 검수하는 거, 그리고 관리직에는 긍정기법, 이렇게 직군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서 보다 좀 더 이제 직군에 맞게 실효성 높은 그런 해결책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벤트성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주된 근로자층을 이제 주로 워크숍에 포함을 하거나 또는 이제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원, 비노조원,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3년차 미만 직원 이렇게 모두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직군을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쌍용 CNE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협력적이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수 사례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장님께서는? 네, 저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무장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한 3개월 됐는데 사무장을 되면서 이제 하면서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거는 뭐 이제 노와 사회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총무과 인사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제 건강 지킴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이제 식염정이라든가 이온 음료, 뭐 파워레이드, 포카리 같은 거 들고 이제 배낭에 메고 이제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주니까 이 현장에서도 이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좋아지니까 이제 야, 이거 진작에 할 걸 왜 안 했지? 하는 생각 들고 이제 현장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노조에 찾아와서 이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제 협력업체 이런 분들 아니면 사장분들, 협력업체 사장들도 와가지고 고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또 그런 걸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총무과나 인사과나 이렇게 계속 협의를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발굴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인천관광공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관광공사 경영지원 김태현 팀장입니다. 아까 전에 윤동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노사관계 인식과 관련해서 20대하고 40대 이상이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광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인원이 좀 나이가 많지 않았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합병은 됐지만 그때 이제 관광사업본부에 근무했던 대다수 직원이 2006년부터 이제 계속 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채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지금 현재 인천관광공사에 오신 분들이라 이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MZ 세대 금전적 인식이 이제 뭐 기존에는
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더 추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천관광공사 노동조합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해서 임금체계 개편 이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동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일터혁신 수단으로 이제 노사 파트너십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BPR이라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소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보자 했고요. 그 옆에 이제 제도를 이제 개선하려고 노조에서도 이런 것까지 제안하냐 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를 좀 했었거든요. 같이 공동 합의하에 이런 제도를 설계했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저성과자 그 프리라이더들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노조에서 직급별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면서 이런 관리를 좀 해달라라는 요구도 이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우리 회사 제도뿐만 아니라 직원들 요새 새로 들어온 MZ세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려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궁금해하셨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사업이 많이 줄지 않았냐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관광공사도 사업이 줄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소상공인들 더 이제 타격을 받는 게 여행사들입니다. 특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사들 국내로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외부로 보내는 여행업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우리 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이 줄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거꾸로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여행업계가 어쨌든 망해가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책을 또 저희는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도 마련하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주로 마케팅을 했다면 이게 온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가 됐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드렸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인천에서 매년 개최하는 K-팝 콘서트를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은 더 많아졌고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앞장서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공모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 관광도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70억 원을 받아서 이제 인천 관광을 디지털로 홍보하는 사업이 또 다시 이제 수행하게 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광 사업이 다른 이제 사업에 비해서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인천에서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산 다음으로 관광 일자리 기업 지원 센터를 또 이제 국비공모 사업을 국비 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관광 공공기관 그 지역 전국에 7개 이제 지역 관광공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업무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죽어가는 관광 사업을 살려야 되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업무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노사 파트너십하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한 이유는 저희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개선을 하려면은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축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사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도 노사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도 연계하니까 더 큰 시너지를 볼 수 있었고
또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저희가 또 보수체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우리 월간 준홍의 발간자이신 위원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요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뭐 그렇게 여기실 분이 있으실까봐 공공기관인데 뭐 잘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이 참 뭐 이렇게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지원 사업을 아까 전에 저희도 뭐 찾아내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솔직히 저희 같은 연역이 짧은 또 소규모의 그런 공공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출이 훨씬 더 많고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죠. 공공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싶은 그 니즈는 너무 많은데 실제로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런 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EAP 프로그램도 저희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한국노총의 사업을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사각지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노사 파트너십 사업은 저희도 그런 부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인천관광공사 컨설팅을 진행했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차진실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국생산성본부 차진실 팀장입니다. 저희 담당했던 컨설턴트는 지금 출산 휴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컨설팅 수행 단계에서부터 이제 인천관광공사 진행하는 내용을 많이 이제 내용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사 참여 이게 기반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이 뒤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라는 측면까지 해서 원활하게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도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제 스스로도 좀 뿌듯했고 또 이런 사례를 공유하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 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김준홍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좀 발표 진행해주시고 또 팀장님께서도 자리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깊은 감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관광공사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전사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고 또 노측에서도 이제 전적으로 이제 좀 직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많은 아이들 도출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저희가 다른 기업에는 이렇게 좀 컨설팅이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저희가 코로나19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이 부분에 저희 수행기관 담당자로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급격하게 이제 경영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노사가 좀 소통을 해서 같이 이슈를 좀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그냥 소통하고 으쌰으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생산성 향상으로 정말 연결이 돼서 직원들이 고용이 유지가 되고 또 기업이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할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뾰족한 이제 대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영역에서 이제 제한제도 활성화 이런 걸 좀 많이 추진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역의 구분 없이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좀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간에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정말 기업의 그 발전에 좀 같이 기여하고 도모하고 이런 거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걸 좀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많이 좀 올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노사 파트너십 이런 거 연결했을 때 이렇게 그냥 영역으로 노사 파트너십 체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컨설팅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간다면 실행이라는 측면, 그리고 저희 일터혁신이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요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토론과 답변까지 끝났는데요. 지금 현장에 지금 오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에서도 와주셨고 참여와 혁신에서도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과장. 예,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최관병입니다. 그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손동희 교수님께서 일터혁신이 생산성 혁신이 아니고 경영혁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회기술체계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근로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두 기업 모두 근로자 참여라는 걸 전제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근로자 참여가 아니고 근로자 주도까지 나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보니까 그 혁신이란 게 굉장히 뭐 어떤 뭐 공리주의적 특성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측면 비슷하게 굉장히 큰 덩어리 차원에서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굉장히 적은 부분에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쌍용 C&E 같은 경우는 5명밖에 안 계신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부분, 퍼센티지로 보니까 2.3%밖에 안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인천관광공사도 이제 MZ 세대들의 초과 근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사점들을 꺼내고 그걸 내년도에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그 맥락성을 갖춰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좀 반은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쌍용 C&E는 시멘트라는 굉장히 좀 딱딱할 수 있는, 감성적으로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결합을 시키겠다. 시멘트가 원래는 결합제잖아요. 결합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얘기를 드리겠고, 인천관광공사는 마지막에 떡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파이를 늘리겠다고 안 하고 떡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조곤조곤 따져오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니까 그 김준홍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사측에서는 쉽지 않을 듯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상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혹시나 한국노총 내에서 다른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님들께도 일터혁신에 대해서 조금 노조위원장으로서 좀 주도 내지는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게 저는 뭐 충분히 평소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까? 예.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분들 안 계신가요? 박완순 기자님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 저희 매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발표하실 때 참여와 혁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계속 섬뜩섬뜩하면서 계속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교수님들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분석들을 해주시면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좀 인상이 깊었고,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이제 자기 일터에서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일터 안에서 자기를 둘러싼 일터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함께하는 좀 노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좀 그런 코멘트이고, 궁금한 점은 그래서 이제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관리직이 그러면 노동조합에 노조 가입이 증가했습니까?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그러면?
예, 현재 아. 제도상으로 가입은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동조합에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참여가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관광공사는 좀 재밌게 본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 노사가 좀 혹시 뭐 이런 실무 TF를 계속 꾸려서 자체적으로도 좀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혁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TFT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TFT를 올해도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발표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예산 회계 시스템을 전산화하는데 지금도 이제 전산화가 되고 있지만 기능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구축을 하고 있는데 뭐 EHR이라고 인사 시스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별도의 TFT보다는 같이 함께 참여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뭐 혹시 토론자분 두 분 중에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무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일터혁신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최어진희 사무관입니다. 원래는 뭐 크게 그렇게 막 궁금한 거나 의견은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이 합쳐져서 된 거잖아요. 그럼 물론 한 개 기관이 좀 크고 나머지 2개는 뭐 10 몇 명 이런 작은 기관이긴 한데 보통 뭐 회사들이 합병하거나 하면은 기존에 회사에 있던 뭐 노조가 이렇게 합병되면서 좀 복수노조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인천관광공사는 그런 이슈는 없었나요? 네, 저희 구관광공사 또 이제 도시공사 시절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나머지 2개의 기관은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수노조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쌍용 CNE도 보니까 단일 노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노사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 사례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파트너십의 컨설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일 노조랑 복수노조는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노사 관계를 관리하는데도 분명 서로 다른 이슈가 있을 것이고 좀 다르게 컨설팅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재단 측에서요 좀 이번 파트너십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이랑 그다음에 민간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좀 테마를 잡으신 것 같기도 한데 좀 앞으로는 이거 우수사를 발표할 때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은 좀 더 공부하고 또 이게 모델화돼서 사례 발표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요. 저희 쌍용 CNE도 복수 노조 사업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쌍용 CNE 노동조합 영월 지부가 있고 이제 광산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17년도에 광산 구 쌍용 자원개발이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복수 노조 지금 체제이고 있고요. 이제 영월 공장도 이제 공장의 영월 지부, 그다음에 광산 노조 이렇게 영월 지부가 따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저희 노사 파트너십을 지원했던 이유가 이제 복수 노조 관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 특성상 광산이 조금 공장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과 광산과 공장 간에 조금 친밀감,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지원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일터혁신 컨설팅 역시도 그 광산 분들을 이제 같이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덜 약하게 표시가 돼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계속 그 복수노조 이슈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 쓰면서 이제 원활하게 업무상의 애로사항을 조금 해결해 나가려고 노조와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양 노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희 영월 공장 기준으로 영월 공장 노조원 같은 경우는 약 141명 정도 되고요. 광산 같은 경우는 약 38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트너십 이제 이게 우리 지원 그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뭐 두 노조의 관심사항이나 이런 게 달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근데 이제 파트너십 지원 사업 아니 이거 컨설팅에 있어서 서로 만족도도 다르고 좀 요구 사항도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 고려를 해서 고루 컨설팅이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공장 자원에서의 부분과 그 광산 부분이 저희 지역 특성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좀 업무를 추진한 컨설팅을 추진하거나 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인 환경이긴 했는데 지역 특성상 계속 예전에 회사가 달랐을 때도 같이 업무를 그래도 연장선에서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그 개별적인 업무 차원에서 광산의 업무 특성을 조금 더 개선해 공장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쪽 광산노조 지부장님이나 뭐 대의원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통합 진단할 때 광산팀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광산팀의 업무 현장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주제가 거의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왔는데 이 주제를 모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서 공통되는 주제로 해가지고 교육, 휴가, 업무량 이렇게 조직 문화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여서 아마 그 발굴된 이슈들 중에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쌍용 CA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도, 야, 네. 그 아까 조금 말씀드리려다가 얘기 안 드리고 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일터혁신 쪽의 컨설팅 프로세스 자체가 그 참여를 전제를 하고 그 프로세스의 프레임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건 거기에 탑재를 시키면 그 프로세스 전달 벨트에 따라서 흘러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노사발전재단의 프레임 자체가 점점 진화되어 왔고 강구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모두에 제가 여러 토론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일터혁신 노사 파트너십도 그러한데 노하우라고 하는 측면들은 그런 그 전달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 속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노화 이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일터혁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시멘트와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노사 파트너십의 하나의 의제, 상당히 생산적인 의제로서 드러나려면 이미 이제 가치 공유랄까, 사회적 책임이랄까, 이제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지역에 향토 산업으로서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아젠다도 같이 추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이제 그것은 기업 단위에서 출발해서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역에 일자리 정책들이 있죠. 광주형이다, 무슨 형이다. 그거는 지역 단위를 출발하지만 기업 단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사실 앞으로 나가야 될 공간이 아닌가 싶고 지금 영월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양회 쪽이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그린 뉴딜을 하고 밀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열원으로 쓸 수도 있고 나오는 아웃풋 자체도 친환경적이어서 정부도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영월 쪽에서 대단히 시끄럽죠. 주민들하고 지금 매립지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이 노사 파트너십의 적극적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배리어 프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저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담벼락을 좀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넘어서 버리면 어려우니까 그런 의제들을 일터혁신의 하나의 의제로 잡아서 또 이제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아예 그런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면서 실험적으로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게 그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일터혁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만약 그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라도 어떤 일부라도 이 뒤처지거나 그 데미지가 온다면 그건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죠. 지금 빠져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고민하면 조금 더 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추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두 분 정도 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팀장. 네, 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혁신컨설팅팀 팀장 김하나입니다. 두 사례 발표 잘 들었고요. 앞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이 조직의 성과들을 이끌어낸다는데 그 방침이 있습니다. 사실 노사 파트너십 책의 오늘 그 주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극대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되게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쌍용회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계신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시는 그 현장 근로자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 방법들을 적용했던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좀 새롭고 생소한 방법들을 구성원들이 이렇게 접목했을 때 발생했던 어려움들이라든지 혹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 그리고 이때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참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 이유 없이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직 분들의 경우에는 영월 측에서만의 조치로 이제 방침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해공장도 있고 본사도 있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긍정기법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 그 실제로 맨 처음에 워크숍을 실시에 앞서서 저희 그 설문지와 간략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다양한 조금 더 솔직하게 하려면 브레인 라이팅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컨설턴트 분과 저희 디자인 팀 간의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의견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수렴을 했던 것이 이후 방법론을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다른 주제들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5번째 주제인데 다른 주제들도 다 흥미로웠지만 특히 노사 파트너십은 아까 저희 컨설팅 팀의 김하나 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어떻게 보면 일대혁신 컨설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근본적인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영역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들이 수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노사 파트너십 컨설팅의 성과가 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질문하고 외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2개 기업의 사례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업력에 그리고 또 공공의 이런 특성이 있고 또 여러 복수노조 또 기관이 합쳐지는 이런 특성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에 나 정말 이 말은 안 하고 가면
자꾸 생각날 것 같다라고 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요. 아니면은 오늘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오늘 저희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제5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에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어서 좀 더 많은 분이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